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 거래의 큰 그림을 5장면으로 꿰뚫어 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지금이 출발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옆에서 손잡아 드리듯 아주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잡는 분도 그대로 따라하면 주문이 완성되는 코인 거래 따라하기입니다. 회원가입부터 차트 보기, 지정가와 시장가 고르기, 수량 넣고 확인 누르는 순간까지 흐름이 딱딱 끊기지 않게 이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이야기.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입니다. 숫자에 눈이 번쩍 뜨이실 텐데 저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반복 규칙과 리듬을 구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수록 새는 돈,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손가락이 빨라질수록 수수료도 같이 불어나니까. 여기서 한 번만 제대로 세팅해두면 매매를 오래 할수록 차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입니다. 감으로 오를 것 같은데요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걸고 신호를 걸러서 확률이 높은 구간만 골라치는 방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아 그 돈으로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시작 비용이 0에 가까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공부는 오히려 더 과감해집니다. 참고로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받는 방법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보기 좋게 묶어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지금 당장 해보고 싶다 싶으면 고정 댓글을 먼저 열어두고 따라오시면 편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한마디만 드리면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단숨에 10억을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00달러로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실전 화면에서 코인 거래를 연습해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가치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해 거래가 맞아떨어지면 작은 씨앗돈이 순식간에 몇백만 원 규모의 경험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 말고 배움의 재료로 꼭 써보시라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머리 아픈 이론 말고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숫자 비교 한 번만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코인으로 몰리는구나가 바로 감으로 오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담아두었다면 그 1,000만 원이 지금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2016년에서 2026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다고 보니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투자했다면 지금쯤 약 2,660만 원 정도로 불어납니다. 안정적이지만 폭발적이진 않죠. 금은 묵직하게 올라갑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것이고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천천히, 확실히 쪼개 성격입니다. 부동산도 숫자로 보죠.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1,000만 원어치를 보유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점프가 크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세계관이 달라지는 수준이죠. 이 내용만 보셔도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남이 떠미는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가 나를 보라고 손을 흔드는 겁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의 베팅에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릴 때는 숏의 베팅에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 방향이 바뀌어도 기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투자처로는 제일 좋은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인은 한번 배우면 시장이 흔들려도 손이 계속 움직이게 되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기본 옵션처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로 사용하면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작은 고무줄이 갑자기 트램펄린이 되는 느낌이라 잘만 쓰면은 점프가. 물론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라면 레버리지 기능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투자금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차트 공부를 아무리 해도 거래소 선택이 틀리면 수수료와 불편함에 먼저 지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다 해외로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유도합니다. 해외 거래소로 한국인들이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 때문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어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해 다들 몰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해서 같은 실력으로 같은 타이밍을 잡아도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단타는 이 차이가 생존을 가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투자자들은 당연히 더 유리한 환경을 찾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에 대한 정보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어디냐는 질문은 고정 댓글이 먼저 답해드립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대형 거래소를 기준으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볼게요. 숫자는 작아 보여도 거래가 반복되면 칼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레버리지를 20배로 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매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뒤에서 지갑을 한번 털리는 느낌일 겁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놀라셨을 것입니다.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니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분류합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 거래소 수수료는 0.01%, 바이비트는 0.02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같은 매매라도 출발선이 다릅니다. 한국어 지원은 초보자에게 특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배율이 곧 선택지입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같은 움직임을 잡아도 배율이 다르면 파도가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시작 장벽을 낮춥니다. A 거래소는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시작하느냐, 한 번 더 돌아가느냐를 갈라놓습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으니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타이밍의 법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개념을 먼저 간단히 잡고 어떤 신호가 나올 때 손이 움직여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코인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수익은 상승폭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하락에 베팅하는 선택입니다. 먼저 롱 포지션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지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밟듯 올라가는 장면이 보이면 기회가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롱 진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입니다. 힘 있는 상승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런 때 롱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뉴스 체크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어 이런 소식이 나올 때 롱 포지션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 포지션입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이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면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미끄러지는 미끄럼틀에서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숏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이 확 늘어납니다. 또 하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흐름은 하락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곧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니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을 아래로 끌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워 하락을 만들 수 있어 이런 때 숏 포지션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보면 단타의 방향과 속도를 더 또렷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판단합니다.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하게 돕습니다. 파도가 커지는지 잦아드는지 보이면 들어갈지 멈출지 판단이 쉬워지고 그게 곧 단타의 생존력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하고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가 쌓이면 손이 덜 떨립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시작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으니 꼭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복잡한 코인 시장을 더 쉽고 친근하게 풀어서 초보자도 이제 알겠다 하고 고개 끄덕이실 수 있게 계속 준비해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가지 핵심만 제대로 챙겨가셔도 코인 거래가 막막한 미로가 아니라 지도 있는 길처럼 느껴지실 겁니다.